광주과학 기술원 환경생물공학 연구실의 이진영입니다. 저는 오늘 박테리알 셀 어레이 포 인바이러먼털 톡시시티 어널리시스라는 연구로 박테리알 셀 어레이의 제작과 그를 이용한 환경 독성의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 이후로 시작된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인류의 존재마저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환경오염 처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오염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환경오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오 센서들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제조와 빨간 박테리아를 이용한 환경 바이오 센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와 빨간 박테리아는 인 피부 측정과 온라인 측정, 그리고 독성을 분류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제조와 빨간 박테리아는 스트레스 프로모터와 럭시진을 결합시켜서 만드는 이렇게 제조와 플라스미드를 셀의 지휘방으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프로캐리오틱 셀에는 수많은 종류의 스트레스 프로모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프로모터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어떤 독성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스페시픽이라는 것은 자기를 반응시킬 수 있는 그런 독성이 있고 또 자기가 반응시킬 수 없는 그런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독성 샘플이 주입되었을 때 이 박테리아가 이 독성 샘플과 반응을 일으켰을 때 이 프로모터에 스페시픽한 톡시시티가 들어있다면 그런 독성 물질이라면 빛이 증가해서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요. 만약에 이 프로모터와 관계가 없는 넌 스페시픽한 독성이라면 빛의 변화가 없는 이런 스페시픽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실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 프로모터를 사용해서 많은 종류의 제조와 빨간 박테리아를 개발하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제조와 빨간 박테리아를 이용한 독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수중 독성 모니터링 시스템, 가스, 소일, 그리고 포터블 독성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필드에서 현장에서 설치되어서 이용될 만큼 그렇게 좋은 워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 시스템을 보시면 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균주의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사용할 수 있는 균주의 숫자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만일 더 많은 종류의 제조와 빨간 박테리아, 곧 다른 종류의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는 제조와 빨간 박테리아를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빛의 반응이 바로 스페시픽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페시픽하다는 것은 각각의 박테리아가 서로 다른 종류의 인포메이션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더 많은 종류의 빨간 박테리아를 사용한다면 더 많은 종류의 독성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고 이것은 곧 더 정확한 환경오염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실에서는 어레이 타입의 바이오 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0가지 종류의 제조와 빨간 박테리아를 고정화 기술을 이용하여서 셀 어레이를 개발하였고요. 또한 셀 어레이상에 있는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빛을 한 번에 탐지하기 위해서 CCD 카메라를 통해서 단번에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을 단번에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한 번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이렇게 개발된 셀 어레이를 통해서 하이 스루풀 톡시시티 어널리시스와 독성을 분류 탐지를 실시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셀 어레이의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플레이트 위에서 배양된 콜로니 하나를 액체 배지상에서 이렇게 배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브컬처 과정을 거쳐서 OD가 0.8이 되었을 때 센트리퓨즈를 시켜서 고농도의 셀 용액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본 연구에서는 LB-아가 믹스처를 고정화 물질로 사용했는데요. 이 LB-아가 믹스처와 섞어서 각각의 보신 바와 같은 셀 칩과 384 웰 플레이트에 2마이크로리터씩 각 웰당 2마이크로리터씩 고정화를 시켰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본 연구에는 20가지 종류의 박테리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박테리아가 서로 다른 종류의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샘플에 대해서 20가지 종류의 박테리아가 다른 유형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보실 것이 이 RFF3인데요. RFF3는 스트레스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환경 안에서도 RFF3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RFF3를 네거티브 컨트롤을 사용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20가지 종류의 박테리아가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패턴으로 어레이상에서 배열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균주들은 5개의 스팟에 고정화가 되어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네 가지의 균주는 4개의 스팟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런 유형의 패턴이 이게 지금 총 96개 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384 웨어 플레이트에서는 이 동일한 배열이 4개가 반복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배열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3가지 독성 물질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왜 이 3가지 독성 물질을 선정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는 셀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독성을 분리화해서 탐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독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케미컬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이 마이토마이시치의 경우 세포 내에서 유전자 손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손상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이토마이시치를 한번 선정을 해보았고요. 파라컷의 경우 산화제 손상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셀 안에서 슈퍼록사이드 라디칼을 생성시켜서 산화제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제 손상에는 이 셀 어레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파라컷을 선정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테인 그리고 멤브레인 손상을 일으키는 살리실릭 에이스를 선정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독성 테스트를 할 때는 셀칩의 경우 이 독성 샘플이 담겨있는 튜브에 셀칩을 30분간 담근 후에 테스트를 하였고요. 384 웰 플레이트의 경우는 각각의 웰마다 10마이크로리터씩 독성 물질을 주입을 하여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384 웰 플레이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6L로 되어 있는 그 패턴이 4개가 반복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부분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테스트 샘플을 주입하여서 컨트롤을 포함한 총 4가지 샘플을 한 플레이트상에서 동시에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독성 물질과 반응을 일으킨 어레이는 다크박스로 옮겨져서 매우 민감한 풀드 CC 카메라에 의해서 그 이미지를 획득하였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PC상에 저장하여서 이미지 어널리시스와 또한 픽셀 덴시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럼 셀칩상에서 바이오루미네센스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컨트롤을 포함한 4가지 샘플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셀 어레이가 어떻게 바이오루미네센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샘플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라팟인데 이건 슈퍼록사이드를 생성시켜서 산화제 손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셀 어레이에서 좌측에 좀 스팟이 빔 프로젝트 문제 때문에 좀 잘 약하게 보이는데요. 좌측에 있는 웰들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리실릭 에이스의 경우 멤브레인 손상 그리고 프로테인 손상을 나타내는 균들인데요.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우측에 있는 스팟들을 중심으로 빛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토마이시치와 컨트롤의 경우 특별하게 빛이 증가하고 있는 스팟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의 균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균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드A를 가지고 있는 소드A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는 DS1입니다. 소드A는 속스 RS 레귤론에 속해 있는 그런 유전자인데요. 속스 RS 레귤론은 슈퍼록사이드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화제 손상에 의해서 셀이 데미지를 입을 때 방어 기작으로서 발현되는 그런 레귤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소드A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시면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DNA 손상을 일으키는 마이토마이시치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빛의 증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손상과 멤브레인 손상을 일으키는 살리실릭 엑시드의 경우에도 빛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산화제 손상을 일으키는 파라팟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속스 RS 레귤러에 속해 있는 속스 S 균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유전자 손상이나 멤브레인, 프로테인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케미컬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예상했던 대로 산화제 손상을 일으키는 파라팟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의 증가가 바로 반응인데요. 저희가 사용한 그 장비에서 소프트웨어는 빛의 증가를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인텐시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 파란색만 있는데요. 파란색은 좀 다크에 가깝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빛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속스 S와 소드 A 모두 다 속스 RS 레귤론에 속해 있는 그런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속스 RS 레귤론에 있지만 보신 바와 같이 반응의 패턴이 다릅니다. 소드 A의 경우 10분부터 반응이 나타나면서 빛이 증가하고 있는데, 속스 S와 비교를 해보시면 빛의 증가량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속스 S는 빛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반응한 속도가 느려서 60분부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레귤론에 있는 그런 유전자라 할지라도
반응 패턴이 이렇게 같은 샘플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균지인 TV1061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GRP21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테인 손상, 단백질 손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유전자 손상이나 산화제 손상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프로테인, 단백질, 그리고 멤브레인 손상을 일으키는 살리실릭 엑시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균주들은 이제 빛이 원래 많이 나서 빛을 이미지상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균주 같은 경우는 원래 빛이 조금 나서 이것이 2배, 5배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그 빛을 이미지상으로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했냐면요. 바로 픽셀 덴시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빛이 원래 적게 나오는 균주 중에 하나가 이 DPD1710이고 EBJM2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의 경우 빛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마이토마이시시를 처리한 이후에 픽셀 덴시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렉 A의 경우 2시간이 지난 후에 5배가량 빛이 증가하고 있고요. GLT A의 경우 컨트롤에 비해서 마이토마이시시를 처리한 후 2배가량 픽셀 덴시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빛이 조금 나서 잘 이미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균주도 픽셀 덴시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빛의 증가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84 웰플레이트에서도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84 웰플레이트는 빛을 찍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패턴이 4개가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 4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4개 샘플을 동시에 주입하여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384 웰플레이트에서 나왔던 특이적인 반응에 대해서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칸3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보시면 처음에 독성을 테스트했을 때 동일하게 빛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게 스페시픽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브로드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칸3는 이 살리실릭 엑시드, 즉 프로테인 수사가 멤브레인 수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균주인데요. 유전자 수사의 경우 빛이 처음에 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도리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즉 높은 농도의 빛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화제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빛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어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실릭 엑시드의 경우 빛이 유지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RP2도 초기에는 384 웰플레이트에서 빛을 동일하게 3개의 샘플에 대해서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리실릭 엑시드가 빛이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고요. 세부 A는 2540의 경우도 살리실릭 엑시드에 대해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20가지 종류의 제조업 발광 박테리아를 고정화 기술을 사용해서 셀 어레이 바이오센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고요. 여러가지 96개 그리고 384 웰에서 나오는 그 여러가지 종류의 바이오루미네센스를 CCD 카메라를 통해서 한 번에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바이오센서를 통해서 나오는 빛들은 아주 독성 샘플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하여서 그 스페시픽한 바이오루미네센스 반응을 통해서 독성을 분류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바이오센서는 포터블, 디스포저블, 인바이러먼트 바이오센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NRL 과정에 의해서 수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